근데 그 시기에는 내가 입냄새가 나요 라고 또 친구들이 날 입냄새가 난다고 어떻게 해요 라고 표현들을 잘 안 해요. 왜냐? 너무 부끄러우니까. 오늘은 생애 주기별 입냄새 특징과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청소년기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기라고 하면 사춘기하고 말이 겹치잖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큰 시기이죠. 이때는 몸에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고 또 성격에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성호르몬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좀 더 공격적이 되고 반항적이 되고, 여자들은 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렇게 되죠. 물론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고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좀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도 예민해지고 여자들도 좀 반항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입냄새와 관련이 되는 원인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언제부터 입냄새가 났습니까? 환자분들에게 여쭤보면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하고 이제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호르몬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머님이 집에서 챙겨주시는 음식을 먹던 아이들이 바깥에서 자꾸 친구들하고 외식도 하고 간식도 하고 이러면서 위장이나 이런 데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입냄새와 관련된 여러 원인들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또 요즘 아이들 학원, 또 학업 스트레스 또는 교우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은 그런 인식들이 좀 적죠. 그러다가 고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여러 기능들은 많이 발달하고 뇌 기능도 이제 막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전두엽 중에서 전전두엽, 그 중에서 이게 피질비라고 하는 뇌를 봤을 때 앞 이마 쪽에 위치해요.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덜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더 계속 발달해요.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사람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서른 즈음에. 그런데 아이들은 이성적인 이런 것들이 뇌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성호르몬이 나오고 민감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발달하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보다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고 인식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가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운동이 부족하잖아요. 수면도 부족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고 영양은 불균형 생기고, 그리고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고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겹쳐져요. 그래서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입냄새가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내가 입냄새가 나요 라고 또 친구들이 날 입냄새가 난다고 어떻게 해요 라고 표현들을 잘 안 해요. 왜냐? 너무 부끄러우니까. 부모님께조차도 말을 잘 안 하고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청소년기에 우울증 많이 오잖아요. 엄마들이나 주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아이가 너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울증까지 대인 기피 사회 불안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좀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냄새와 관련된 주기가 갱년기예요. 갱년기는 사춘기와 반대예요. 어쩌면 봄을 생각하는 사춘기와 반대되게 가을을 생각하는 사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시기고 하나는 이제 나가는 시기잖아요. 성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지요.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대요. 그런데 가속도가 붙어서 쫙 줄어드는 게 한 40대 중후반부터 줄어들고, 그거를 본인이 느끼는 것은 한 5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상당히 줄어들고 난 뒤에 내가 좀 남성 갱년기인가? 옛날하고 좀 다르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50대 중반 전후로부터 느끼거든요, 남자들은. 그리고 60대까지 이어집니다. 여자분들은 대략 40대 중반, 보통 50대, 그게 이어져서 50대 중반까지, 어떤 분들은 60대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지요. 남자와 여자의 갱년기의 특징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 조절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하거든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자율신경도 같이 조절을 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돼요.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꾸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상실감이 생겨요. 그리고 섭섭해지고 저도 남성경직이랍니다.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입냄새가 시작되는 경우 또는 입냄새가 심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갱년기 때 입냄새를 잘 관찰해 보시고 내가 입냄새가 심해지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면 치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년기가 되면 모든 신체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노년기도 사실은 70대 중후반부터 노년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성인병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지만 무엇보다도 입이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입이 건조해지지 않으려면 침이 잘 나와야 해요. 우리가 마신 물들이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다니면서 침샘에 혈장 성분들이 수분을 공급해줘서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서 나와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침샘 세포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보다 입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자꾸 사탕 드시려고 하잖아요. 또 말씀하시다 보면 양옆에 이렇게 생기죠. 여기에 이제 입이 마르면서 침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입 안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또 위장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장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이때는 치아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기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많이 하시게 되고 치아의 문제로 인해서 입냄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채취가 생기기 시작해요. 노인들은 입냄새와는 좀 다르게 채취가 생기다 보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입냄새하고 같이 겹쳐지면서 근처에 가면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청결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목 주위라든지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청결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노년기에 맞게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위기능을 좋게 해주고 또 침샘에서 침 분비가 잘 되도록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치료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 한의원에 노년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몸에서 냄새 나거나 또는 자기 외모가 이렇게 부족해지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폐가 된다든지 또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노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생애 주기별 입냄새 원인, 특징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